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소비 내용 및 생활 습관에 근거한 20대 맞춤형 보험 추천 서비스 앱 개발 본포유 앱, 본포유 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목차입니다. 먼저 본포유 앱 상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포유 앱은 앞에 제목에서도 확인하셨듯이 개개인의 소비 내용 및 건강 습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 본포유 앱의 타겟층은 20대입니다. 20대가 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로 이들의 가입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보험연구원의 레포트를 살펴보면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에서 전 종목에 걸쳐 20대의 가입 의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들의 보험에 대한 이해도나 인식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또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인지 정도 그리고 이해력 수준 평가에 따라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낮다 등의 응답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20대라는 타겟층을 잠재력 있는 고객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보험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본포유 앱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포유 앱의 첫 번째 특징은 생활 밀착형입니다. 최근 20대들 사이에 욜로 현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욜로 현상이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현재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중요시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나 저희 본포유 앱은 저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보험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나의 현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 추천 상품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맞춤형 추천 서비스입니다. 20대들은 복잡하고 많은 보장으로 인해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추천 서비스라는 특징을 도입했습니다. 본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천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장 내용 그리고 보장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보장 내역이 담긴 보험 상품은 애초에 제외하기 때문에 가격의 거품을 제외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즉, 웰빙과 행복, 만족, 그리고 가성비 두 가지 토끼를 모두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설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20대들은 대면 상담 및 가입에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실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채널 가입을 선호한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4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 어플리케이션, 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앱을 통한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추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현재 20대들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니즈를 표현하는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니즈가 정확히 반영된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러한 그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연령별 신규 주식 계좌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를 확인했을 때 20대 연령에서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대가 기존 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사후 정산형 보험과 같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미니 보험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보험도 선택지로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한 곳에 모아두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보험 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 상품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목차를 통해 저희는 저희 아이디어가 얼마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구체성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어플리케이션 봄포유 앱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홈 화면입니다. 이 홈 화면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역과 소비 내역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소비 내역을 더 파악하고 싶으면 원형 그래프를 눌러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AI가 분석한 카테고리가 잘못 분류되었거나 빼놓은 정보가 있다면 수정하기 버튼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소비 지출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의 계좌 연동하기 화면입니다. 간단하게 계좌를 연동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은행을 선택한 뒤 자신이 은행에 갖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은행 계좌가 연동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를 연동하게 되고 자신의 계좌를 연동 해지하고 싶거나 새로운 계좌를 등록하고 싶을 경우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로운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봄포유 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계 화면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봄봇을 누르면 이 봄봇이 소비 내역을 분석하고 생활 습관을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형 보장 상품들을 추천해 줍니다. 네, 이렇게 소비 내역을 분석하고 생활 습관을 파악함에 따라 다양한 보험 상품을 추천해 주게 되는데요. 이 보험 상품은 가격순, 인기순, 추천순 등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열하여 필요한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마음에 드는 보험이 있다면 간단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에서 가입할 경우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해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전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다 읽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설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내 정보를 직접 수정할 수 있고 건강검진 내역을 연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 앱으로 이동 배너를 클릭하면 봄포유 앱과 연동되어 있는 건강 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 활용 방안은 다음 발표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보험을 추천하며 그리고 보험 추천 목록들은 어디에서 가져올지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보험 추천에 필요한 데이터 중 첫 번째로 음식 데이터를 선정했는데요. 이 음식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또 두 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 수집 방법은 지출 내역 연동입니다. 저희 봄포유 앱은 이용자들의 은행 계좌를 연동해서 지출 내역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식사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어떠한 영양 정보가 어떠한 영양 성분이 부족하고 나트륨 가서 섭취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추에 불과합니다. 업체명과 금액만이 나와 있는 지출 내역만으로는 개인의 영양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두 번째 수집 방법은 건강관리 앱 연동입니다. 삼성 휴대폰을 예로 들어보자면 삼성 헬스라는 건강관리 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앱이 깔려있지 않은 핸드폰은 패스트크릭과 같은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을 추가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건강관리 앱은 아침, 점심, 저녁 포함해서 간식까지 별도로 입력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어떤 브랜드의 어떤 메뉴인지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 영양 정보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건강관리 앱을 우리 봄포유 앱에 연동을 한다면 저희는 이용자들의 식습관 데이터를 보다 더 정확히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수집 방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쭉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 내역을 통해 이용자가 섭취한 음식을 추측하고 이 유추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건강관리 앱을 통해서 추가로 자신의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두 수집된 데이터들은 보험 추천에 이용되는 식습관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습관 데이터, 이 음식 데이터만으로는 이용자의 건강을 전부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두 번째 데이터는 생활습관 데이터입니다. 운동량과 수면시간과 같은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관리 앱을 연동하는 방식을 한 번 더 이용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흡연이나 음주의 여부나 정도에 대한 그런 체크가 필요한 항목들은 저희 앱에서 자체적으로 질문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생활습관 데이터를 수집할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 보험을 개개인에게 맞는 보험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목록을 가져와야 하는데요. 저희는 그 보험의 목록을 가져올 수 있는 곳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험 담보화와 보험협회 공시실이라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 사이트들은 모두 보험회사, 보험 이름, 보장 내용, 보험료, 갱신 여부 등과 같이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이용자들의 건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식습관 데이터와 생활습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해서 보험을 최종적으로 추천할 것인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지수들과 통계들을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지수와 통계에 전문적 식견이 결합이 된다면 보다 더 유의미한 보험 추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들 중에서 국민건강통계와 식생활 평가 지수를 활용한 보험 추천 프로세스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국민건강통계를 활용한 보험 추천 프로세스입니다. 국민건강통계에서 권고하는 나트륨의 연간 섭취량은 2000mg인데요. 이것을 앞서 수집했던 이용자의 식습관 데이터에 대입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용자가 연간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을 넘는다. 그러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을 추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생활 평가 지수를 활용한 보험 추천 프로세스입니다. 식생활 평가 지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식생활 평가 지수는 영양소와 식품의 적정한 섭취, 에너지 및 균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식생활 평가 지수는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제공해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집단 내 이런 점수들로 상대 평가 결과를 제공하며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지수에서 이번에는 생활습관 데이터를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 이용자의 흡연량이 과도하게 높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던 점수에서 일정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을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본포유 앱의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포유 앱은 20대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이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보험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앱을 사용하며 깨달으며 이를 통해 20대 보험 가입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보험시장 전체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우위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본포유 앱은 일상의 것들을 데이터화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인슈어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코로나19라는 더 특수한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서 원택트 시장의 필요성은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본포유 앱은 포스트 코로나 세대와의 동행 역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견 주시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험에 대한 이해도와 또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좋은 발표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되는데, 이제 앞쪽 4조에서 이제 보인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표를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관심이 많아서 뭐 가입도 하고 싶고 한데, 보인다로 가야 될지 본표로 가야 될지 좀 헷갈리거든요, 지금 이 대목에서. 그래서 지금 5조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왜 보인다가 아니라 본표로 가야 될지 간략하게 비교 경쟁 우위 관점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4조에도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4조에는 왜 본포유가 아니라 내가 보인다로 가야 될지 경쟁 우위 관점에서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즉석 토론대가 여기 열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보인다 팀 준비하셨으면 여기 나오서. 네, 한대. 네, 안녕하세요. 네, 관련해서 제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비하의 의도도 없고 정말 저희 애기 좋다는 것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친구들한테 왜 보험 가입을 안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 중에 하나가 설계사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웠다는 그 점인데요. 왜냐하면 설계사와 직접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적은데 설계사는 많고, 그럼 설계사가 나에게 추천을 해주는데 그게 나에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나한테 이걸 권유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보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런 불안함이 보험 가입을 저지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사실 언론 매체 등에서 보험 설계사를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를 제가 조금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보험 가입을 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본포유 웹은 설계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습관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을 직접 무엇을 가입해야 할지 그런 과정 자체를 자신들 스스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보험 설계사와의 대면에서 오는 그런 보험 저지를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포유 앱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인다 팀. 일로 나오셔서 하시죠. 지금 보인다 팀 얘기하시면 그거에 반론 또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하세요. 거기서. 아까 그 설계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설계사 경험을 하면서 그 제 또래 친구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20, 30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저축, 보장, 아까 어떤 팀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상성, 저축성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부모님 건강과 관련해서 부모님 보험에 대한 그런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보험에 대한 정보가 한 명의 설계사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저희 본포유와 저의 보인다의 취지는 그런 의미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많은 설계사 그리고 보험의 정보를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참여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점이 저희 보인다의 기능이고 인식 개선까지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답.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그 밑밥을 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설계사의 뭐 인식 개선 효과라던가 직접 뭐 만남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말했던 건 그런 대면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게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던가 아니면은 인식 제고 효과도 사실은 가입자보다는 설계사 입장에서 그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직접 자기의 주체성이 더 강조되고 설계사의 입장보다는 자신이 직접 실수로 설계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저희 앱이 조금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기능을 만든 것이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이고 먼저 비대면을 통해 보험 설계사의 많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그런 설계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플랫폼의 강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야 나한테 맞는 그런 보험 설계를 해줄 것인데 보인다는 비대면을 통해서 뭐 몇십 명의 설계사가 나만을 위해 설계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비대면을 통해서도 이런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저희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혹시 마지막 죄송 혹시 말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앱 연동 화면에서 마이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와의 그런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팅창을 만들어 두었었는데요. 저희는 그 상담을 들어갈 때부터 자기가 어떠한 질병에 걸릴 확률 자체가 높고 이런 스스로에 대한 판단 자체가 된 상태에서 설계사를 대면하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제가 이 본봇의 그 신뢰도를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본봇을 좀 만나보고 설계사분께 갈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다른 의견은 아니고 지금 우리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험 혹시 수업 들으신 적이 있나요 혹시?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네,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험에 전공을 하고 있는 전공자들은 아니고요. 보험에 대한 관심으로 뭉친 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전공자가 아닌 만큼 오히려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좀 더 이상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경찰은 보수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 지식 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다라고 또 첨언 붙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라도 하면 하겠는데.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객석에서 있는 누군지 먼저 소개하고 얘기하세요. 예. 마이크 없애도 될까요? 네,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도에 이제 보물찾기 팀으로 참여했던 손범수라고 합니다. 이제 발표 좀 재밌게 들었는데 저희 실생활 소비 패턴이나 영양 상태를 가지고 특정 질병의 위험에 있는 사람한테 그 특정 질병을 담보하는 그런 보험을 추천하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평균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가지고 더 높은 사람들에 대해 담보를 더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담보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위험을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 방안이 있을까요, 혹시? 네, 저희 본보유 어플은 앞서 발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20대를 겨냥한 어플인데요. 그래서 20대 유인책으로 이 어플을 사용한 다음 그 20대가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보험을 원하는 소비자가 된다면 또 다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어플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험 상품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자신에게 추천된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도 충분히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시스템 개발적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맞춤형 소품 앞으로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관점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각종 그 고객에 대한 그 생활 패턴과 그 다음에 지출 내역, 그 다음에 기타 뭐 건강 헬스앱 등 연동하고 연계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이 데이터를.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데 개발비가 많이 들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이렇게 좀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형태로 많이 가겠지만 당장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아이디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갖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개발비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이렇게 소비 내역 그리고 계좌 연동 정보, 건강 데이터와 같이 수많은 데이터를 보험사 측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가진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그 개발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우리 토론 대회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헬스케어 앱이랑 연동을 해서 어떤 계약자들에게 어떤 마일리지로든 아니면 보험료 절감으로라는 어떤 형태로든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진단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자기의 식습관을 어떻게 보면 꾸며내는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통계에서 보여드렸듯이 20대가 가입 의향은 높은데 뭐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던가 보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앱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가 제대로 된 보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으로 잘못 기입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혹시나 오기입하는 경우에는 어플 자체 AI가 뭐 특정한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값인 경우에는 뭐 재확인을 요구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열띤 토론이라 중간에 끊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상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